남편 외도 중에서 문의 전화가 가장 많았던 게 어떤 거죠? 네, 음, 일단은 남편 외도로 별거도 했었고 음, 상간녀 소송도 했고 시부모님께도 알렸고 남편 뺨도 때려봤고 이제 상간녀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았다고 하세요. 예. 이제 할 건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잠시 시원했고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수면제, 신경 안정제도 먹었고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서 친구 소개로 다른 남자도 만나봤지만 그 남자에 관심도 생기지 않았고 이 음, 고통이 죽어야만 끝나는 거 음. 같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문의 전화가 네, 이제 많았던 것 중에 네, 뭐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별거도 했었고 소송도 했었고 뭐 시어머니한테도 알렸고 할 거 다 해봤다. 근데 속이 시원하지 않았었고 또 힘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이나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런 거를 타먹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편 뺨도 때려보고 속이 시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냥 일시적으로만 조금 시원한 듯 하더니 마음이 계속 가라앉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 무너지고 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로 지금 문의 전화가 가장 많다는 거죠. 네, 이런 심리 상태가 왜 그런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음.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라는 거가 여러 군데에서 생겨요. 그러니까는 현실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문제라고 하는데 이 외도 트라우마에 대한 그 문제는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큰 게 일단 배우자가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큰 게 충격, 배신감, 믿음과 신뢰, 뭐 이런 게 깨져서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마음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소송, 별거, 또 뭐 남편 뺨 때리기, 뭐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맞바람을 피워도 이게 마음이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제 그 남자를 만나서 위로받을 때는 괜찮다가 남편만 보면은 또 막 화가 나고 막 속이 다 뒤집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그 고통의 감정, 그 다음에 부정 감정, 행복하지 않은 감정의 문제를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생긴 거죠.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이 문제를 또 해결해 보려고 이제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바꿔보려고, 남편을 바꾸면은 이제 내 감정이, 고통의 감정이 괜찮아질 거고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해보기도 하고, 남편이 또 그것대로 실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계속 그 점점점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고 또 행복하지 않고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이제 행복한 감정들이 안 생기고 무엇을 해도 이제 행복하지 않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는 나의 마음과 상처와 감정의 문제들인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이제 하신 거죠. 그 방법들을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안 된 거예요. 왜? 감정, 마음, 어떤 심리, 이 부분에 고통이 만들어진 것을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그래야 다시 행복해집니다. 이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마음의 지혜가 생겨요.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문의 전화로 무슨 마음과 감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냐 막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감정의 문제와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 혼합해서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심리치료센터라던가 심리를 전문으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 분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치유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냐, 별거를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 나한테 이 만들어진 부정감정, 상처의 감정, 고통의 감정을 해결하고 싶은 거냐, 이 고통의 감정, 어떤 부정감정, 믿음과 신뢰가 깨진 감정,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 상태를 계속 소유하면서 상대 배우자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해도요, 상대 배우자가 그렇게 바뀌어도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계속 그냥 싫어요. 그리고 계속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안 살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거는 내가 이미 심리 장애가 생겨 있는 거고, 내가 이미 마음의 부정 감정이나 고통의 감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된 감정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 있는데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이 부정 감정이나 고통의 감정이 없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이미 일어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변화되지 않지만 감정은 치유가 되어서 그 사실을 기억하더라도 아프지 않고 나의 어떤 평온한 감정과 고통의 감정이 없이 행복한 감정들을 느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치유인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사건 때문에 아픈 감정들을 기억했고 그 감정을 치유받거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도 내가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 외도라던가 남편의 외도, 뭐 이런 외도에 대한 트라우마는 사랑의 상처를 받고 인간의 가장 그 나약한 본질의 상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어떤 누구의 위안 또는 내가 이성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서 이 고통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진짜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치유라는 것은 그 사건이 있어도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외도란 배우자를 받아들일지 말지 받아들여도 다시 살 수 있는 내면적인 힘과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제 심리치료이고, 어떤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내고 할 수 있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이제 심리치료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마음과 감정, 어떤 심리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치유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마음과 감정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셔서 뭘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 거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시 찾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